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수백 명으로 계속 지속되면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는 이 소식들을 전하면서 이번에 최근에 정부가 소비 쿠폰 등을 뿌리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때문에 다시 방역에 위협을 받았다라고 썼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그리고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썼었던 언론들,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더니 이번에는 방역이 뚫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자 조선일보 1면 다시 코로나 통금, 악몽의 겨울 기로에서다 라는 기사입니다.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고 토요일에도 330명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제 수도권 2단계로 들어서면서 밤 9시 이후 식당, 노래방, 매장 영업 못하고 유흥시설 전면 영업 금지, 이런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일면에 이런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다는 걸 알렸어요. 경향신문 1면도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국민일보 역시 다시 거리두기 2단계, 동아일보 역시 수도권 2단계 격상, 서울신문 수도권 2단계 격상, 수능 앞두고 선제 대응, 세계일보 수도권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다 비슷하죠. 중앙일보 1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1면에서 8월보다 심각한데 2단계로 충분할까 기사를 보면, 이 기사에서 정부가 이번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씩 늦고 최악의 상황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썼습니다. 사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사설을 보면 좀 주목해야 할 만한 논조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지난 7일부터 거리두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정책을 도입을 했고 방역보다 경제를 우선한다는 의심을 샀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쿠폰 카드를 다시 꺼내자 방역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방역보다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의심을 샀다 라는 문구를 쓴 것이죠. 조선일보도 한번 보실까요? 조선일보는 이면에 아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 말 않는 한국 방역 사령탑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 쿠폰을 뿌릴 때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병관리청장을 비판하는 기사인데요. 그 이유가 정은경 청장이 확진자 예측이 빗나가고 원래는 브리핑을 이틀에 한 번꼴로 했었는데 이제는 5.5일에 한 번꼴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할 말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브리핑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소비 쿠폰 발행 등에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언급하면서 질병청은 방역 강화를 주장했지만 방역보다 경제 살리기 목소리가 더 커 먹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둘 다 현재 이제 방역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목소리를 정부가 크게 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면 하단에도 같은 맥락의 기사를 배치했는데요. 살해 위협에도 할 말하는 미국 방역 사령탑.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무를 이끈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치료약 찾았다라고 얘기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코로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급한 재개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바로바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린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본부의 경우는 정부가 소비 쿠폰을 내놔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황당한 게
미국을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쓴소리를 하는 것을 주목하려는 기사지만 사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방역 실패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국가의 방역 사령탑을 좋은 예로 이야기하고 반대로 이제 정은경 청장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쓸 때 이게 제대로 된 예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한편 경향신문의 경우는 이면에 코로나 학습 효과로 맷집 강해진 경제라는 기사를 배치했는데요. 사실 3차 유행이 본격화됐지만 코스피 사흘째 상승 마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가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기사입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일면에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사를 배치하고 사설에는 국민 협조가 성패를 가른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정책이 이미 이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협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방역당국과 협조를 해야지 이 난관을 또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죠. 사실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식의 논조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사실 조금 생경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들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하고 있다. 경제가 패닉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 4월 같은 경우에는 V자형 회복 물 건너가 세계 경제 전례 없는 지옥문 열릴 수 있다. 또 다른 언론 보시면 생산, 소비, 금융 모두 코로나 중병.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방역 때문에 경제가 이제 망하고 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았죠. 경제 빙하기 대비해야 코로나빨 고용 빙하기 온다. 너무나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비판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이제 다른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것 때문에 방역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됐었어야 되는 걸까요? 이런 패턴의 기사들 때문에 지상파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죠. 저널리즘 토크쇼 J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턴 들통난 언론, 위기의 경제보도라는 기사로 이런 언론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이 회차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신문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다 망한다. 이렇게 기사를 써놓고 실제로 경제 부양책을 쓰면 그럼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쓰니까 도대체 뭘 해도 다 비판을 받는 상황. 이것을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이제 사망자가 급증했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었던 기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현재는 백신을 사망 원인으로 볼 근거가 약하다는 팩트체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초기 때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프레이밍을 했었던 기사들,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질병청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었던 사례로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앞선 사례에서 언론이 사실과는 다른 비판을 하면서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질병청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두고 또 한 번 방역 대신 경제를 선택했다면서 질병청을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소비 쿠폰에 대해서 질병청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엽적인 비판을 하면서 또다시 질병청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병청을 신뢰하고 국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기사들을 내면서 질병청의 신뢰를 하락시켜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